안녕하세요. 법무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.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. 새해인데도 불구하고. 하지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도대체 어떤 부분이 내가 기망당한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된 건지 이런 걸 모르는 문의가 너무 많아요. 전국에 계신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신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에 대해서 종류를 한번 정리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본인들이 지금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우선은 기망으로,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 제 110조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사기를 당해서 조합을 탈퇴하고 환불, 취소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. 민법적으로는.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? 제일 먼저 하는 게 토지 확보율이에요. 근데 이건 진짜 구닥다리 수법이기 때문에 724법 이외에는 절대 쓰지 않는 법인데 이런 거죠. 내가 지금 토지 확보율이 국공립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게 80%를 넘었다, 90%를 넘었다. 그 다음에 근데 이 얘기 확실해야 되는 게 토지 확보라고 하면 여러분 토지를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이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산 건가? 아닙니다. 이게 뭐냐면 동의율, 내가 이 아파트를 짓는데 동의율을 얼만큼 받겠냐의 문제인 것 뿐이지 실제로 토지 산 거와는 관련이 없어요. 근데 일반 사람들은 토지 확보율이라고 하면 매매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확보율이라고 하면 내가 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짓는 거에 동의하겠다라는 걸로 보기 때문에 확보율과 그 다음에 매도율은 다릅니다.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.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안심보장제. 이것도 사실 좀 구닥다리 수법이에요. 이게 뭐냐면, 근데 안심보장제 비슷한 유형들이 엄청 많아요. 환불보장제, 명의변경보장제, 뭘 보장한대요. 근데 보장해 줄 수 없어요.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이 단계라던가 조합 단계에서 사업 안 되면 돈 다시 돌려주겠다. 사업 안 되면 나중에 환불해 주겠다. 나중에 명의변경 잘 되면 네가 신청하면 돈 다 주겠다.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 누가 그 돈을 지금 현 시점에서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?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. 그런데 환불 보장해주고 안심 보장해준다 그러면 아 이건 정말 되는 거구나 싶어서 아 망하면 돌려받구나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기약하시는 분도 참 많은데 있으시면 꼭 확인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민세대. 이게 어떤 거냐면 84제곱미터 이상을 갖고 84형이라 그러죠. 갖고 있는 다주택자한테도 아 이거 어떻게 해서 가입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가입부터 하시라고 해가지고 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지주택의 요건이 있어요. 말씀드린 것처럼 84형을 가지고 계신 소유하고 계신 다주택자는 절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무조건 가입하라 아니 뭐 변경해도 가능하다. 아닙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기망행위니까 꼭 명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광고글 보면 이런 글 있어요. 제가 최근에 본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토지 B를 확보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 조합은 돈이 많아서 네가 필요 없는데 그런데 오세요.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100% 되는 거다. 토지를 확보한 게 토지 B를 확보했답니다. 그 외에 여기 오면 뭐 무상으로 어디까지 해주겠다, 무이자까지 해주겠다 이런 내용 엄청 많아요. 이런 거죠. 중도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중도금 어떤 퍼센테이지 이상 60, 70% 되는 거 무이자로 해주겠다. 근데 공사대금 올라간 거는 네가 일정 부분 인정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팩트는 뭐냐면 금융비용도 무이자 못 해주니까 금융비용도 너희가 다 내고 공사비용도 다 내고 심지어 그렇게 계산해 보잖아요. 그러면 결국 일반 분양 받는 거랑 똑같아요. 지역주택조합 망할 수도 있는데 일반 분양 받는 거랑처럼 쓴다? 청약통장 안 쓴다는 것 빼고는 차이가 없죠.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동산 하락기에는 굳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곳에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광고 내용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동호수 지정. 이게 뭐냐면 추진이 단계에서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없어요. 근데 요즘에 어떤 케이스들이 발생하냐면 동만 딱 지정해주고 호수는 정확하게 지정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. 층별로 라군, 마군, 다군 지금 다 놀라시죠? 다들 그런 케이스예요. 동만 딱 지정을 해요. 그 다음에 라군, 마군, 다군 층별로 딱 붙이고 난 다음에 마군은 전부 끝났습니다. 다군 끝났습니다. 라군 끝났습니다. 이렇게 붙여놓습니다. 이미 분양이 된 것이냐. 하지만 똑같습니다. 그 역시 동과 호수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가지고 계시겠지만
계약 체결하실 때 보통은 이렇게 동호수, 추진위 단계에서 동호 지정할 때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, 라분인데 5에서 7이면 내가 701호 하게 해줄게요. 이렇게 해서 하시는, 가입 유도하시는 분이 많아요. 아마 녹취록이라든가 그 예에 대한 자료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. 그런 자료도 있으시면 반드시 기망행위에 해당하니까 전문가 상담 받아보십시오. 5가지 정도로 보통 일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조금 특수한 케이스도 많습니다. 입지 조언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 있어요.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도 필요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승계인의 인지 여부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분양 대행사에서 야 아파트 잘 되니까 이거 프리미엄 주고 사셔야 돼요. 1차 분양분이 2차 분양보다 싼데 요거 제가 프리미엄 주고 받으면 2차 들어간 것보다 싸다.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심지어 그 현장은 추진의 단계라 가지고 사업도 안 돼요.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프리미엄 전체도 취소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프리미엄을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가로채는 경우도 많고요. 부동산에서도 이와 같은 현장으로 조합원 양도 및 조합원 가입 유도를 하고 중개 수수료 챙기고 그 다음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. 결국에는 제도의 취지를 떠나서 업무 대행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. 여러분께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오늘 이상입니다.